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병화일간의 병원년 운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운세를 분석한다는 것은 단순히 길흉을 점치는 것을 넘어서 특정 시기에 일간이 마주하게 될 기운의 성격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삶의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슬기롭게 대처할 방안으로 이제 우리가 운을 보는 것입니다. 본 강의에서는 먼저 병화일간의 본질적인 특성을 이해하고요. 그 위에 이제 병원년이라고 하는 강력한 화의 기운이 겹쳐졌을 때 어떤 상호작용이 일어나는지 이것을 이제 중점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평명리학의 원칙에 따라서 모든 분석은 사주의 중심인 원령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일간의 체용 그리고 객국과 용신 또 사주 전체의 균형을 맞추는 조후와 업부 등의 개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입체적인 분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병화일간의 본질과 핵심 요소는 하늘의 태양과 같아서 만물을 비추고 기르는 공적인 성향을 지닌 양중지양의 기운, 양중의 양이라는 뜻이죠. 병화일간은 전체 목적에 맞게 이제 행동하는 것을 본분으로 삼고요.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보다는 내가 소속된 조직이라든가 사회 전체의 발전을 우선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러한 병화가 자신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제 다음과 같은 유용지신의 도움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그 유용지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번 을목이 되겠죠. 을목인데 병화일간한테는 이것이 이제 정인으로 작용을 하겠죠. 정인. 병화가 규칙과 의도에 맞게 행동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는데, 을목이 있으면 병화는 조직원으로서 아주 충성스럽고 부지런한 모습을 보이며 협조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만약에 을목이 없다면 협조 능력이 부족하고 주변 사람들과 손발이 맞지 않고 독단적인 행동의 모습이 이제 나타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이제 필요한 것이 무토가 되겠죠. 이것은 이제 식신이라고 하는데요. 식신이 필요하죠. 변화하는 상황에 맞게 조정하고요. 이 토라고 하는 것은 항상 변화하는 환경을 인식하는 능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변화하는 상황에 맞게 조정하고 응용력을 맞게 거기에 맞추어서 발휘한 임기응변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병화에게 무토가 없으면 상황 대처 능력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직책이 올라가거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그 신분에 맞는 적합도가 떨어져서 리더십 부재 현상을 겪을 우려가 있다라는 말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제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은 병화의 지나친 이제 병원장 같은 경우에는 빛이 지나치다고 할 수 있겠죠. 그 지나친 빛을 가려주는 차양과 같은 역할을 해서 을목을 보호하고 홍수와 같은 임수의 그 범람을 막아주는 제방과 같은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토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병오년에서 필요한 것이 이제 경금이라고 하는 편제가 되겠죠. 편제가 이제 필요한데,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실적과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효과를 내서 지도력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는 걸 말합니다. 이것을 이제 경영 관리 능력이라고 하는데요.
병화한테 경금이 없으면 관리자로서의 능력이 부재하죠. 그래서 실무는 잘 보지만 부하 직원을 단속하거나 조직을 이끄는 데는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병화와 경금의 관계는 목을 살리기 위한 화극금으로 사람을 교화하고 지위와 계급을 갖춘 전문가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계수라는 것이 필요한데요. 계수는 병화일간한테는 정관이 되죠. 정관이라고 하는 계수일간이 필요한데, 이때 계수는 이제 기획과 전략 전술 또는 경영에 필요한 지혜로움을 부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수가 금생수로 수원이 마르지 않는다면은 시키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상황에 맞게 해결하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계수가 너무 많으면 오히려 제멋대로 행동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병화는 무토와 이제 그 임수와 더불어서 사실 A그룹에 속하는 일간이라고 보면 되죠. 조직의 중심에서 아주 큰 역할을 맡기에 조금 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이제 부족함이 만약에 있게 되면은 조직의 타격이 크게 나타날 우려가 있어요. 개인의 실패가 아닌 조직의 망신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병화일간은 항상 소속을 걸고 공적인 마인드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숙명처럼 지니게 되는 겁니다. 그럼 다음은 이제 병모년의 기운을 한번 분석해 보면 병화일간에게 병오년은 바로 비견과 양인이 오는 해죠. 병화일간한테 이 병오년이라는 것은 비견과 양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천간지지가 전부 화로 이루어진 간여지동으로 오니까 매우 강력하고 또 순수한 화의 기운이 한 해를 지배한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천간으로 오는 병화 일간에게, 일간이니까 천간에 있잖아요. 그러면 병오년의 병화가 이건 뭐예요? 비견에 해당하죠. 비견에 해당하니까 나와 같은 오행이자 음양도 같은 기운이니까 형제나 친구, 동료, 경쟁자를 상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견의 등장은 자아의식을 강화하고 독립성과 주체성을 의미하는데, 동시에 경쟁구도의 심화와 재물을 둘러싼 다툼인 쟁제의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죠. 그리고 지지의 이 오라고 하는 것은 병화일간에게 근이기도 하지만 급제이자 이제 양인에 해당하죠. 이 오라는 것은 지지 중에서 화의 기운이 가장 강력한 왕지죠. 왕지에. 그래서 급제는 비견보다가 더 강력한 경쟁과 쟁제의 속성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양인이라는 것은 극도로 강한 기운을 상징하는데, 위풍당당함, 큰 인물, 완벽한 미모 등의 긍정적 의미와 함께 과도한 자기주장, 그리고 폭력성, 큰 실패의 가능성 등 무언가 이렇게 극단적인 성향을 내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인격은 파격이라고 하더라도 그 의지를 꺾지 않으며 남을 위협하기보다는 자신이 희생되는 길을 택하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병화일간한테 오는 이 오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양인이잖아요. 그래서 병오년은 양인의 기운이 아주 강하게 발동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병화일간한테 자신의 기운이 극도로 강해지는 해이기 때문에 이거는 마치 병화가 두 개가 떴다는 얘기는 태양이 두 개가 뜬 것과 같아서 세상을 밝히는 힘이 배가가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모든 것들을 태워버리는 염상의 위험, 가뭄의 위험이 또한 커지는 걸 의미하기도 하죠. 이런 강력한 기운을 어떻게 통제하고 활용하느냐가 병원년 운세의 핵심 관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년의 육신에서 비견과 양인은 내가 이 비견과 양인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길흉이 나누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다른 육신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알아보겠는데, 병원년의 강력한 이 화의 기운은 사주 이 원국에 있는 다른 노행들과 격렬한 상호관계를 일으키게 되며 육신관계에서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병모년뿐만 아니고 이제 사주에 이제 비겁이 있다. 내가 병화일간이고 또 비겁이 있는데 또 운에서 병호가 왔다. 굉장히 이제 강해진 거죠. 그래서 병호년에 병화일간한테 비견과 양인이라는 근이 함께 들어오는 해인데 또 사주에 일간이 근황하다. 이거는 이제 강력한 자신감과 이제 독립심을 상징하는데, 이것이 이제 추진력으로 나타나서 긍정적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리더로서 사람들을 이끌어 나가는데 아주 유리할 수도 있겠지만, 부정적으로는 고집과 아집이 아주 강해져서 타인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할 위험이 매우 커요. 또한 강력한 이 쟁제 현상으로 인해서 동업자와의 갈등, 금전적 손실, 재산을 둘러싼 이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양인의 기운은 극단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재물 관리에 각별히 주의를 해야 될 것이다고 말씀드리겠는데, 만약에 이제 이 병화일간이 이 인성을 만나게 되면, 인성이 목이죠. 갑을목이 인성인데 그 목의 기운이 소진되는 해예요. 화가 너무 왕하니까 화다 목분의 우려가 있죠. 그래서 병화는 목을 키우지만은 화가 너무 강하면 오히려 수가 고갈되죠. 수가 고갈되니 목이 말라버리는 화다 목초 현상이 발생해요. 초자는 이 거를 초자예요. 목초라고 하죠. 왜? 화가 많아서 화다 목초 현상이 발생이 되죠. 그래서 이 병원년의 강력한 화 기운이 인성이라고 하는 이 목 기운을 급격히 소진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말은 어머니나 윗사람의 조언을 귀찮게 여기거나 무시하는 경향으로 나타날 우려가 있어요. 그리고 배움이나 문서, 계약 등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고요. 자신을 지지해주던 후원자와 관계가 소원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나친 자신감으로 인해서 합리적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실수를 저지를 위험이 있다. 그래서 병화일간한테 을목은 매우 이 유용지신, 중요한 유용지신인데 이 기운이 손상될 우려가 매우 커요. 그리고 이 관이 무력해질 수가 있어요. 화의 기운이 너무 왕하니까 수화, 상장의 모습이 드러날 수가 있겠죠. 원래는 수는 화를 극해서 통제하는 역할을 하지만 병원년처럼 이렇게 화의 기운이 압도적으로 강하면 오히려 수가 증발해 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수화 상쟁이라는 현상에서 수가 패배하는 형국이에요. 이거는 조직의 규칙이라든가 법규를 무시하고 이탈 행위를 하려는 심리로 나타날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직장 상사나 권위 있는 인물들에게 반항하거나 그냥 직장을 그냥 그만두고 싶은 충동을 느낄 우려가 있죠. 특히 병호한테 이제 필수적인 임수 평관의 통제력이 아주 약해져요. 그래서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여성의 경우는 남편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아주 심화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재성이 이제 화가 너무 왕하면 자칫 녹아서 없어져 버릴 수가 있어요. 그것을 이제 화다금소라고 하는데, 대개 이제 이 병화는 금소를 시키지는 않는데 이 오에서 금소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화는 금을 녹이는데 이 극렬한 병원연의 화기운이 재성을 녹이는 의미는 이제 다른 말로 육신으로 돌리면 비겁이 강해져서 저 재성을 극하는 정제 현상과 맞물려서 재물에 큰 손실을 가지고 올 수가 있다. 그래서 충동적 소비, 무리한 투자, 사기 등으로 인해서 금전적 손실을 각별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가정으로는 아버지나 아내의 건강이나 이 아버지와 아내의 관계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병화에게는 경영 능력을 부여하는 이 경금이 힘이 약화가 되기 때문에 사업을 확장하거나 큰 돈이 들어가는 계약을 추진하지 마셔라. 만약에 하신다고 했을 때는 매우 신중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식상의 기운이 아주 강해져요. 일간이 왕해지니까 아주 강하니까 식상의 기운이 강해지죠. 화는 토를 생하기 때문에 강력한 화의 기운은 식상인 토의 기운을 왕성하게 만들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병화일간의 표현력, 활동성, 뭐 이렇게 창의력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극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낸다거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거나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시기가 될 수 있어요. 이거는 극도로 강해진 일간의 기운을 식상으로 설기하는 것이 좋으니까, 이 식상은 이 강한 화의 기운을 설기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히 이제 병화일간한테는 임기응변 능력을 주는, 그러니까 이 식신이라고 하는 무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는 해다. 그렇지만 지나치면 일만 벌리고 수습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획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병원년 운세를 이제 분석을 이렇게 해보면, 원령을 기준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면 이 병화일간이 어느 월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어느 계절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이 병원년의 강력한 기운을 받아들이는 방식과 나타나는 결과는 천차만별로 달라지겠죠. 가령 인월, 묘월 병화일간이다. 병화일간이 인묘다. 그럼 뭐예요? 편인격, 정인격 이렇게 이제 나타날 수가 있죠. 그래서 인묘월은 목이 왕한 계절인데 인성이 격을 이루니까 편인격이나 정인격이 되는데, 이 병원년의 강력한 화 기운은
관의 기운인 수를 말려버려서 저 목이 마르게 되니까 이 화다 목고의 우려가 매우 커요. 목고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말라버린다는 거죠. 왜? 수가 고갈돼서, 수가 부족해서 목이 고어돼 버릴 우려가 있다. 이 말은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을 과신해서 너무 과신하다가 보니까 독단에 빠지기가 쉽고요. 윗사람이나 부모의 조언을 무시해서 스스로 고립을 자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성이 손상되면은 대개 계약 문제나 문서 관련 문제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고요. 대개 이제 학업을 중단할 위험도 따르게 돼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반드시 자신을 낮추고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하고요. 수 기운을 보충해서 과도한 늙기를 식혀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병화일간이 진월에 태어나면은 진월은 아주 습한 계절이에요. 그래서 이 토도 뭐 진중의 무토라고 하는 것이 이제 육신으로는 식신이죠. 식신이지만 이제 매우 습한 토예요. 그래서 병원연의 강한 이 화기운이 자칫 이 진중에 있는 무토의 이 개의 기운을, 이 습의 기운을 말려버려서 이 조토로 만들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거는 식신의 활동성이 매우 왕성해짐을 의미하는데 창의적인 활동이나 새로운 사업 구상에 좋은 시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나치게 조급하게 일을 추진하다가 실수를 범할 수가 있고요. 건강상으로는 대개 위장계통이 이제 건조함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4월이면 혹은 5월이면 병화일간이 4월이고 5월이면 걸록이거나 양인이 되겠죠. 아니면은 월비라고 하기도 하고 월겁이라고 하기도 하죠. 일간의 힘이 매우 강한 시기라는 뜻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이 병화라고 하는 이 비견과 이 양인이 더해지니까 사주 전체가 화의 바다를 이루는 아주 염상 국면으로 치달을 수가 있겠죠. 매우 아주 극단적 성공을 하든지 처절한 실패를 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운이에요. 만약에 사주 원국에 강력한 임수의 그 편관이죠. 편관에 있어서 이 불을 제어할 수 있다면 오히려 큰 권력을 잡거나 사회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임수가 없거나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게 되면은 극심한 인간관계와 어떤 관계에서 오는 갈등 혹은 재물 파탄, 건강 악화 이런 것들을 겪을 수가 있어요. 대개 이렇게 화가 이제 왕하니까 심장이 문제가 있거나 혈압이 높아지거나 정신질환 등의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내 사주에 오가 있는데 또 오가 왔어. 자, 5월인데 병모라고 한 게 또 오가 왔어요. 그러니까 오가 겹치죠. 오하고 겹치죠. 이거는 마치 흔히 이제 그 자형이라고 하잖아요. 자형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의미는 스스로를 파괴하는 감정적 문제나 돌발 행동을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시기에는 무조건 자신을 낮추고 물과 가까이 하고 명상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다스려 주는 것이 아주 절실해요. 그리고 이제 이 4, 5월이 아니고 미월 또 역시 일간으로 봤을 때는 이제 상관월령이라고 하지만 상관격이 될 수도 있지만
이제 또 이제 해묘미에서 정인격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상관격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가 매우 토가 건조하죠. 환경이 아주 건조해요. 그리고 이제 이 오와 미가 이렇게 합을 하잖아요. 그렇죠? 합을 하죠. 오미합 들어보셨죠? 이 화의 기운이 아주 강해져. 상관의 기운이 극도로 강해져서 기존 질서나 규칙에 대한 반발심이 커지고요. 직장 상사나 조직과 큰 마찰을 빚을 수가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설수에 오르기 쉽죠. 은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한 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다 나쁜 건 아니고요. 이런 때 이제 뭐냐 그러면 이제 예술이라든가 창작, 기술 분야에서는 뛰어난 성과를 낼 수 있는 잠재력도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병화일간이 신월이나 이제 유월에 태어났다. 그러니까 이걸 금왕절이라고 하죠. 금이 왕한 계절에 신월에 태어났으면 이것을 편제격이라고 하고요. 6월에 태어났으면 이것을 정제격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 병오년은 이 비겁이 아주 극강해지는 계절이기 때문에 이 재성을 극하는 군비쟁제, 군겁쟁제의 형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재물이나 어떤 사업과 관련해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음을 의미하죠. 동업자와의 배신, 투자 실패, 사기, 도난과 같은 일들이 이제 생겨서 이제 큰 재산을 잃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시기에는 사업을 확장한다. 이거는 절대 금물이에요. 보증을 쓰거나 돈을 빌려주는 행위는 파멸을 초래할 수 있어요. 특히 남성의 경우는 아내나 여인과의 관계가 극도로 악화될 수도 있고요. 이 시기에는 재물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해야지 확장한다거나 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하지 마시고, 하신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보수적으로 계획을 잡으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병화일간이 수월이라면 이 수월의 무토도 매우 건조한 토예요. 토는 병화일간한테 식신이라고 하지만 신유술이라고 해서 이때도 이제 정제격이 될 수도 있고요. 식신격이 될 수도 있고요. 두 가지 격이 이제 나올 수도 있어요. 물론 투관이 되면은 이제 식신이 상관으로 될 수도 있고, 또 뭐 이제 신금이 경금이 되어 가지고 변제격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이 수월의 수월 이 진술 충미 원령의 특징이기도 하고 또 특혜이기도 하죠. 그런데 만약에 사주 원국에 이제 이렇게 인이 있다, 인이 있거나 뭐 혹은 뭐 있으면 수월에, 그렇죠? 인이 만약에 있으면 오까지 오니까 어떻게 돼요? 인오술이 되겠죠. 그래서 삼합 화국을 형성하죠. 그래서 화의 기운이 이제 강해져요. 이 원래 이제 이렇게 삼합을 이루는 화의 기운을 뭐 크게 이제 막 아주 폭발적으로 강해진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어요. 원래는 이 삼합이라고 하는 것이 용도가 있는데 그 용도, 화극금하는 용도로 쓰면 되는데, 만약에 금도 없고 뭐 수월이니까 금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일단 인오술 삼합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목적에 맞게 쓰인다면 아주 큰 영향을 발휘할 수 있지만, 목적이 없이 이렇게 인오술 삼합을 하게 되면 아주 강한 이제 기운을 갖게 되죠.
염상의 위협을 수월인데 이제 염상의 위협을 해부하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 만약에 이 삼합이 형성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술중에 무토, 조토죠. 오가 왔으니까 오술해서 더 메말라 건강상의 문제나 조급함으로 인한 실수를 유발할 수 있는 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해월과 자월, 병화일간이 이제 해월과 자월이면은 어떻게 평관격이 되겠죠. 그리고 정관격이 되겠죠. 평관격과 정관격이 되는데 해자월이니까 수가 아주 왕한 겨울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관살이 격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태어난 병화일간은 기본적으로 신약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런데 이런 사주에서 이제 병원연이라고 하는 강력한 화기운이 들어온다는 것은 가뭄에 단비를 만난 격과 같다. 이거는 조우적으로도 이제 매우 반가운 이제 기운이긴 하지만 이 약했던 일간의 힘을 보강해 주니까 자신감을 회복하고 활력을 되찾게 움츠려 있던 시기가 이제 이 병화라고 하는 비견으로 인해서 이제 적극적 활동을 하게 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맞이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자월생의 경우 자호충이 발생하죠. 자월인 경우에는 이제 병호가 와서 이렇게 자호충이 발생이 돼요. 그러면 이제 자월이니까, 그렇죠? 격국이 정관격을 충하는 거죠. 그러니까 직업적인 변화나 혹은 직업적 이동 혹은 직장 내에서 갈등 이러한 것들을 이제 암시하죠. 그렇지만 일간이 힘을 얻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변화가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해월생은 어때요? 해월생은 해중 임수가 이제 해중에 임수가 있죠. 임수가 평관으로 작용하니까 강력한 이 불을 제어하려고 하니까 내가 도전적인 과제를 맡거나 스스로를 단련해서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병원연을 슬기롭게 보내기 위한 조언을 드린다면, 병원연은 병화일간한테 양날의 검과 같은 해다고 보시면 돼요. 하늘을 찌를 듯이 강해진 자신의 기운을 잘 다스린다면 큰 성취를 이룰 수 있지만, 이 기운을 통제하지 못하면 모든 것들을 불태워버릴 수 있는 극단적 운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첫 번째, 겸손과 자기성찰이 최우선입니다. 이 양인의 기운은 오만과 독선을 부르기가 쉬워요.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고 타인을 무시하는 순간 모든 관계가 무너지고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질 우려가 있어요. 끊임없이 자신을 낮추고 주변의 조언의 귀를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재물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셔라. 강력한 정제의 운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신다면 극도로 신중해야 되고요. 동업이나 보증은 가능하면 피하도록 하십시오. 수입보다가 지출이 커지기 쉽기 때문에 가계부를 쓴다는 등 철저한 금전 관리가 필요하고요. 돈을 벌기보다는 지키는 데 집중하셔야 하는 해라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강렬한 에너지의 배출구를 찾아야 돼요. 넘쳐나는 이 에너지를 생산적 방향으로 풀어내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식상의 기운이 강해지기 때문에 창의적인 활동, 취미 활동, 뭔가 이렇게 운동을 한다든가
그런 걸 통해서 이 에너지를 건전하게 발산을 해야 돼요. 욱하는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폭력적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물과 흙의 기운을 가까이 하시라. 자주가 뜨거워지는 시기니까 물의 기운으로 열기를 식히고 흙의 기운으로다가 그러니까 토의 기운으로 화의 힘을 설기시켜야 돼요. 우리가 이제 그것을 이제 행동으로 한다면 뭐 수영이나 낚시, 물과 관련된 활동을 한다거나 검은색 계열의 옷을 입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명상이나 등산과 같은 흙의 기운을 느끼면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이제 겨울생 병화일간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되니까 여름생에게는 반대로 위기의 시기가 되고요. 그러니까 겨울생의 병화는 절호의 기회, 여름생의 병화일간은 위기의 시기. 해자축월에 태어난 병화일간은 이 시기를 발판 삼아서 과감하게 도전해서 큰 성취를 이루실 수가 있다면, 반대로 사오미월령에 태어난 병화일간은 최대한 몸을 사리시고 현상 유지에 힘쓰면서 위기를 넘기는 지혜가 아주 필요한 한 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오년의 병화일간한테 스스로를 시험하고 단련하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니까 자신의 강해진 힘에 도취되지 마시고 오히려 그 힘을 공적인 목적과 타인을 위해서 사용하는 지혜를 발휘한다면 위기를 기회로 바꿔서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도약할 수 있는 아주 의미 있는 한 해를 보낼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